트럼프가 우세하게 되면요, 시장은 폭락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해리스가 지금 더 우세하게 되면은 시장은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포커스는 바로 무엇이냐, 예전까지는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가였어요. 근데 현재 물가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시장이 주시하는 거는 바로 침체예요. 현재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키워드가 경기 침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빠르게 경제가 식어가는가. 자, 여기에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정치적 영향도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핫 이슈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정치적 영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우세하게 되면요, 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입니다. 폭락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해리스가 지금 더 우세하게 되면은 시장은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피격당했을 때가 7월 14일입니다. 자, 트럼프가 10월 피격되고 나서부터 장이 폭락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우세하게 될 것 같다? 한순간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점쳤었죠,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은 폭락이 나왔다. 왜 폭락이 나왔었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공화당은 대선하기 전까지, 11월 전까지 어떻게든 시장이 무너져야 이거를 민주당 책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도 계속 대선 이후에 내리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죠. 근데 이번에 해리스가 당선하게 되면 어떡하죠? 11월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증시를 부양하려고 할 거예요. 왜? 대선 전까지 증시가 무너지면은 민주당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증시를 부양하려 할 것이다. 최근 나왔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도 갑자기 BOJ, 뱅크 오브 재팬이 갑자기 기준금리 인상 포기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에서 일본에 압박을 넣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가 어쨌든 민주당이죠. 그리고 조 바이든이 현재 대통령으로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일본에게 압박 넣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일본에게 기준금리 인상하지 마라. 그래야만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최근에 나왔던 이 엄청난 변동성,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스닥이 무려 10몇 %가 빠져버리는 초유의 현상이 나타났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정치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또 한 번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와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 다음 주에 있는 물가 지수 중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와 CPI 나오죠. 자, 이것이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가 줄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의 포커스는 바로 무엇이냐, 예전까지는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가였어요. 근데 현재 물가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시장이 주시하는 거는 바로 침체예요. 경기가 침체로 가냐 안 가냐,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P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자극하면서 오히려 침체와 반대로 간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CPI가 낮게 나온다? 자, 이거는 또 한 번의 시장에 엄청난 폭락을 가져와 줄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PPI가 CPI가 어떻게 나오길 기대해야 되냐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가 우리가 예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게 Core CPI죠. Core CPI. 자, Core Inflation Rate YOY. 계속 내려왔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전까지는 물가가 가장 포커스였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변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고, 경기 침체, 현재는 침체로 가고 있냐 아니냐, 이게 가장 포커스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 바로는 컨센서스치가 3.2가 나오겠지만 3.2보다 높게 나온다, 3.3이 나온다, 그럼 시장 반등성 가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반등. 기준금리를 9월 달에 25bp 인하할 거냐 50bp 인하할 거냐,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예상했던 바는, 야, 경기 침체 지금 이미 도래한 거 아니야? 빠르게 B컷 50bp 인하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0bp 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5bp 내리는 게 더 우세했죠. 근데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50bp 내려야 돼 라는 내용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지금보다 또 낮아졌죠. 무슨 말이냐면 25bp를 내리는 게 시장은 더 우세하다고 지금 보는 경향입니다. 왜? 51.5%죠. 48.5.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 있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 일본 지금 제로금리죠. 미국 인하 지금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50bp를 내린다? 그러면은 얘하고 금리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525에서 550인데 50을 빼버리면은 지금 475에서 500으로까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본과의 제로 금리 차가 더 줄어든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빠져나가? 그러면은 엔캐리 청산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bp를 지금 현재는 더 시장에서 나오는 게 시장에 더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하루하루 시장 해석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엔캐리 청산은 우리는 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엔캐리 청산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역시 시장에 남아있다. 불확실성이 시장에 남아있다. 이것이 여전히 우려이다. 라고 하고 지금 생각하는 바고요. 자, 다음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지금 지난 금요일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이미 121선을 뚫고 올라섰단 말이죠. 그럼 현재 지금 나스닥이 현재 어떤 위치인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평선이 밀집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은 곧 방향성이 결정된다입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하지만 곧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말이며 이 현상은 똑같이 S&P 500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밀집되어 가고 있다. 곧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지수를 보면은 최근에 워낙 조정폭이 컸고 121선을 뚫으면은 다음 주에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못 뚫는다? 그러면 더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뚫는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20일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봐야 되겠으며 만약에 못 뚫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조지표와 같이 해석을 해보자면 맥드 보고 스토캐스틱까지 같이 보면 현재 단기적으로 일본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워낙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이죠. 대파동으로 보면 그동안 나스닥의 상승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자, 지금 고점에 위치했으며 고점 신호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고개를 내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 보면은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것은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맥디선이 이미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고 있죠. 자,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K선이 먼저 반응해서 내려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혼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121선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으며 단기적으로 요 폭과 요 폭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범위는 대략 여기서부터 21선까지 상승 가능성 보자면 대략 뭐 한 3, 4% 또는 하락을 염두에 보자면 여기서는 한 7% 정도, 한 6% 정도까지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자, 200일선이 지금 저항선에 막혀서 지금 이곳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량 또한 양봉일 때 거래량 또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시장이 같이 폭락하면서 지금 모든 기술주가 지금 다 웅크려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먼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200일선을 뚫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이죠. 자, 60일과 200일선에 골든크로스가 이미 나온 상태로 자, 시장이 받쳐준다면 엔캐리 청산이 우려가 많이 떨어진다면 자, 일봉으로 보자면 일봉의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상승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지금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과 같은 해석이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열려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하락을 염려해 둬야 되는 지금 포인트이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보면은 매물대가 이쪽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서 그래서 최근에 엔킬이 청산이 나왔을 때 이쪽에서 반등이 나왔었던 이쪽에 많았던 매물에서 지지를 받아둔 모양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자면 이곳을 돌파해야만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하락 트렌드 라인의 상단까지 올라가서 이 뚫는 문제가 또 남아 있단 말이죠. 자, 지금 테슬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200에서만 뚫으면은 이 선까지는 올라가는데 220 정도. 하지만 이 또 200의 선을 뚫지 못한다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지금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하러 갈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10월 10일 로보택시 언베일,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수요의 회복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그 중에 수혜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동안 기준금리가 높아서 수요가 줄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SOXL 다시 한번 와서 보면은, 자, SOXL 지금 반등세가 조금 나와서 5일선 반등을 성공했고 지금 10일선을 테스트하러 가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선을 상승이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 반등하지 못하면 다시 저점 테스트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은 매수를 하기에는, 매매를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구간이다. 저점까지는 역시 폭락이 나온다면 23%가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단 11선을 반등 돌파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행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단기적으로 이 11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 보입니다. 저는 시장이 또 한번 엔킬이 트레이드 청산의 우려 때문에 다시 저점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때가 오면 정말 강력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23.5불.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계속 관망을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최근에 빠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있었던 이 하락세를 빠르게 반등하며 한 63,000 정도까지 올랐었다가 다시 한번 하락 트렌드 라인의 상단을 테스트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 자,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지지해준다면은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 이평선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한 곳으로 표출이 될 것이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상승이 열려있는 모습이죠. 왜냐면 지금 반감기가 거의 반년 정도 봤을 때 4월 20일 기준으로 6월 6개월을 보자면 대략 한 10월 20일이죠. 그럼 이제 거의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모든 변동성들이 정리되고 나면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고, 비선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가격을 지지해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곳을 내려올 때는, 내려온다 할지라도 또한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매수 포인트로는 최근에 있었던 7월 달에 있었던 이 54,000불 또는 더 내려가자면 49,000불 이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현금을 마련하고, 자, 이 포인트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슈퍼땡스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선생님들께는 요청 종목 차트 분석 우선 분석권으로 혜택을 드리고자 함을 공지드립니다.